네,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지냈나요? 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일 텐데, 다들 열심히 마스크를 써주고 있어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지금 PPT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큰 단원에서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볼게요. 이제 큰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는 중단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결합과 분자의 구조와 성질이라는 큰 두 개의 중단원이 이루어져 있고, 먼저 화학결합의 중단원 첫 번째,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그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를 했었고, 화학결합은 전기적인 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맞아요. 너 좀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화학,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이제 금속 결합, 공유 결합, 비공유 결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합의 극성은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요. 결합의 극성에는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중요하다 했던 루이스 전자점식은 무엇인가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이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그 원자가 전자들을 점이랑 선으로 표현해서 해놓은 구조식입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죠. 그러면 중단원 1단원 화학결합은 넘어가도록 하고, 중단원 2단원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죠. 분자의 구조와 성질입니다. 분자의 구조는 어떤 걸 분자의 구조라고 할까요? 분자의 평면이랑 구조를 삼각형. 찾을 때 네. 어떤 이론이 적용된다고 했죠? 아, 전자쌍 반발 원리입니다. 네, 맞아요.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에서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하는 이론을 말하죠. 그러면 분자의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네, 삼각뿔, 그리고 직선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구분형이에요. 맞아요. 선생님이 구분형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민정 학생이 구분형을 이야기해줬네요. 그리고 분자의 이제 구조에 따른 성질에서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할 거냐? 오늘 무엇을 할까요?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뉴스와 그리고 과학 약간 시사 이런 걸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나? 두 번째는 발암물질 라돈 정체 강화야 라돈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입니다. 다 한 번씩은 뉴스나 이제 TV에서 본 적 있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영상 2011년 봄 들리나요? 임산부들에게서 원인 불명의 폐손상 증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숨지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하지만 5년 동안 피해자들은 사과도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전화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가 구명 가게냐고. 잠깐 전화도 하지 말라고. 2011년 봄 임산부 7명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06년 영유아 7명이 유사한 증상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희생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기관지 주변의 폐가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4개월 뒤 조사팀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2달 뒤 나온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재앙이었음이 확실해집니다. 원인 물질로 지목된 성분은 폴리엑사메틸렌 구아디닌 인산염과 염화 액톡시에틸 구아디닌. 샴푸나 물티슈에 들어가고 정화조나 물탱크를 청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초음파 가습기는 물을 진동시켜 미세한 물 분자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냅니다. 이때 물에 섞인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물 분자의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크기로 공기 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살균제 입자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람의 호흡기를 지나 폐 깊숙이 침투해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자리가 종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이른바 폐섬유화 증상입니다. 폐가 딱딱해진다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호흡곤란에 빠져 끝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 이 가운데 2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Si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when we were selling the product, we believed it was safe for consumption. 유해성이 최종 확인된 뒤에도 제조사들은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는 정부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한편 거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5년 뒤 검찰 수사가 코앞에 닥치자 그제야 일부 업체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린 조치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전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 속에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살균제 성분은 과거 카펫 살균제 용도로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는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가 바뀌었는데도 추가적인 유해성 검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안전인증 마크를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기준으로 주의 의무가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영 PPT가 잠시만요. PPT가 네, 다음 영상 볼게요. 다음 영상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하는 척한다니까 맨날. 라돈이 영상 보이나요? 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가 음이온이 나온다는 생활 밀착형 제품 전반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돈이 무섭다라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라돈도 방사선에 속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라돈에 대해서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돈은 비활성 기체인데 이 라돈이 무서운 이유가 폐암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흡연 다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원인인 거죠. 그래서 국제암연구기구인 IARC에서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걸뱅이 씨는 이런 걸 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그런 시사적인 이슈에 이 정도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일단 그러면 침대,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편하게 쉬어야 되고 막 편하게 누워있고 얼굴 비비고 이런 곳에서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사과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판매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음이온 팔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목걸이. 한 번씩 잘 봤죠. 네. 저희 누나도 게르마늄 팔찌라고 목걸이 막 너 왜 안 사니?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가 나갈진다고. 그렇죠. 피가 나갈진다고 그렇게 그냥.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음이온을 방출시키게 사람들이 방출시키면 그걸 맞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맹신이 있어서 그거를 방출시켜야 되잖아요.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이온을 방출하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모나자이트라는 그런 광물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질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매트리스를 만들 때. 근데 모나자이트 안에는 토륨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분열돼가지고 라듐이 됐다가 라듐은 이제 고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해되면 라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돈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영상 모두 보았나요?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실 가습기도 저희 집에서도 쓰고 침대에서도 매일 자는데 그런 위험한 것들이 바로 주변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무서워요. 네, 선생님도 침대에 자기도 하고 가습기를 쓰기도 하는데 정말 많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 이제 페이지 138쪽입니다. 토론과 논술 수업인데 일상생활 속에 화학물질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여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주소에 들어가서 한번 활동을 해봅시다. 각자 인식을 해서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다들 입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어떠한 물질이든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도 있었고 또는 아까 침대도 있었고 네, 단어가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네요. 단어 다 올라왔나요? 다 올라오고 있나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5초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네요. 여기서 이제 이거 멘티미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린 단어들은 벽지, 가구, 휴지, 살충제, 연필, 치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물질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흔하고 다양한 물질들이죠. 이러한 물질들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활동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 네. 여러분들이 찾은 물건들 중에 화학물질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선생님이 소그룹을 나누어 줄 테니까 각자의 소그룹으로 가서 활동지에 나눠준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해 봅시다. 일상생활 속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에 포함된 물질을 조사해보고 그 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자. 두 번째, 이제 일상생활 속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써보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화학자, 행정전문가, 기업가 등의 주장을 선택을 해서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각자 소그룹으로 이동을 합시다. 다들 소그룹에서 활동을 해보았나요? 그러면 먼저 1조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것 중에 치약을 봤는데요. 치약 중에서도 특히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불소 치약의 경우에 플로린이 결합한 불산염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몸속에 흡수돼서 칼슘 이온이랑 결합하면
플루오리나 칼슘을 형성하고 저칼슘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잘 찾아보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2조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희 2조에서는 휴지를 보았는데 이 휴지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름알데하이드가 들어가는데요. 인체가 지속적으로 이 포름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에는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이 나서 피부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저희는 네, 모두 잘 찾아보았네요. 정말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그런 물질들을 이루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화학자, 행정전문가, 또는 기업가 등의 여러 가지 입장이 되어서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그럼 1조는 어떤 역할을 해서 의견을 발표해 볼까요? 저는 기업인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이요, 학생.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주장을 한번 외쳐봅시다. 어느 조부터 할까요? 1조부터 할까요? 2조부터 할까요? 저부터 1조? 할게요. 기업인. 네. 네. 이제 화학물질의 위험도는 물질의 양에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 화학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불소 치약의 경우에도 당연히 허용치 이상을 초과하여 흡수하면 유해할 수 있지만 치약을 애초에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양치를 했을 때 사용하는 그 불소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것을 무턱대고 규제하기만 한다면 생활 속에 불편함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조의 기업가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2조. 2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면 화학 제품은 분명히 편리함을 준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저희가 세수할 때나 씻을 때 등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뉴스에서 보면 유해성이 나온다고 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겁도 나고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기업의 의견은 있을까요? 네, 그 기업이 만든 제품의 유해성 때문에 사용이 꺼려진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무턱대고 하는 규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뭐 제품 시연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보았고요. 여러분의 입장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도 많을 거고 하니까 잘 이런 걸 경험을 토대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람직한 사회 또는 살기 좋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10대고 하지만 나중에 20대 그리고 부모님 또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람 그리고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좀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